바람은 곧 차갑고 음산한 기온으로 변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공간이 일렁이는가 싶더니 귀신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흉측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시뻘건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아귀의 입과 같았으며 눈동자는 불을 뿜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너도 함께 데려가겠다. 오성 이양복이 어릴 적 있었던 일이다. 어린 이양복의 이웃엔 큰 재상대감의 집이 있었는데 이 집 아들과 매우 막역한 사이였다. 항상 함께 어울리며 동고동락하였는데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재상집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선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다. 병세가 어찌나 위중한지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진료에 힘을 다했건만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못했고 하루가 멀다 하니 낯빛은 점점 어두워지며 산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되어갔다.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아비인 대감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급기야 한 줄기 동화줄이라도 잡듯 종교적인 치료에까지 손을 내밀게 되었다. 허나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승려를 불러 불경을 외게 하는가 하면 무당을 불러 굿도 여러 번 치렀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병세는 나빠져만 갔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구나. 하나뿐인 자식을 가져가려 하다니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유도 알 수 없고 낫지도 않고 뾰족한 방법 또한 알 수 없으니 부모의 그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아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대감께서는 맹인 점쟁이 하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그 명성이 장안에 아주 자자합니다요. 이 점쟁이가 그리도 용하다 합니다. 그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는 병환을 시원하게 꿰뚫어 보는데 지금껏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며 치료법이며 통달하여 극에 달하였는지 손바닥 뒤집듯 병세를 호전시킨다 하옵니다. 원래라면 그런 출처도 근본도 불분명한 자를 집안에 들이는 일 따윈 결단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감, 어차피 지금 중도 불러보시고 또 무당도 부르시고 어떤 방식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 상황에 거기라도 한번 믿어보심이 어떠하올런지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하여 빠르게 수소문하여 그 맹인 점쟁이를 불러들이게 된다. 점쟁이는 아이의 진맥을 짚어보고 숨쉬는 모양새를 살펴보는 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한참이나 아이를 살피던 점쟁이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아직 이렇게나 어린데 가엾은지고 하며 길게 단식을 내뱉는 게 아닌가. 무엇인가? 얼른 말해보시게. 방도가 있겠는가? 답답해진 대감이 물었지만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아무래도 소인의 미천한 재주로는 도련님의 병세를 고정시킬 수 없겠사옵니다. 마음 아픈 대답만 할 뿐이었으니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꺼져내리는 것만 같았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 이 나이 들고서 어떻게 간신히 얻은 아이인데. 아마 올해를 넘기기 힘들 줄로 보입니다. 말도 안 돼. 이복에 정령 방법이 없단 말인가? 내 돈이라면 달라는 대로 주겠네. 그러자 점쟁이는 얼굴에 살짝 노여운 빛을 띄우고서는 다시 말했다. 돈이라뇨 대감. 소인 비록 작은 재주로 돈을 벌고 있긴 하오나 오직 돈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은 아니오이다. 도련님의 병세 같은 경우는 고치는 방도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방금 점쟁이의 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뭐라?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니 방법이 있긴 하단 말이던가. 방금 말은 잊어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나가려 하는 게 아닌가. 이보게 잠깐 멈추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게.
대감은 필사적으로 점쟁이를 붙잡아 극구 사정한다. 하지만 점쟁이는 안색이 시퍼래진 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던가. 아니, 안 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대체 방법이 뭐길래 말을 못해준단 말인가? 그럼 거절하는 이유라도 알려주시게. 이거 놓아주십시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채통을 지켜주십시오. 돈 때문이 아니라며? 그럼 무엇 때문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거늘 대체 뭐 때문에 안 된단 건가? 이유라도 알려줘야 놓아주던지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자식을 잃게 생겼는데 지금 채통이 문제인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테니 일단 좀 놓아주십시오. 빨리 말하시게. 대감은 점쟁이를 놓아주었고 그제서야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방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도련님은 어떤 악독한 귀신의 표적이 되어 있사옵니다. 뭐라? 귀신? 귀신의 표적이 되었다니 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귀신의 마수에서 벗어날 방법은 분명 있으나 하지만 그렇게 제가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면 귀신은 목적이 실패하고 분노하게 될 터인데 그 화가 어디로 미치겠습니까? 오롯이 제가 그 화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귀신의 짓이라니. 말을 마친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집에서 떠나려 하였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상황이 참 얄궂게도 되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든 도와달라 해야겠지만 그럼 그건 그거대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달란 말밖에 더 되겠는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한들 남의 생명을 담보로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부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대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거기서 한 발짝도 꿈쩍하지 말게. 아니, 대감! 대감은 품속에서 서슬이 시퍼런 칼을 꺼내어 들고 점쟁이의 얼굴 앞에 가져다 대었다. 그대가 비록 봉사이긴 하나 지금 내가 꺼내든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감, 어찌 이러십니까? 사람을 구할 방도를 알면서도 그저 네 한 목숨만 건지려 드는 것이 참으로 괘씸하기 그지없구나. 너 같은 녀석은 죽어 마땅하도다. 이 칼 아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꾸나.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된 바 나 또한 죽어 마땅하지. 대감은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를 듯 녹이 등등하게 소리쳤고 점쟁이는 두려움에 몸을 덜덜 떨 뿐이다. 자, 각오는 되었느냐? 아니, 대감, 잠깐만 기다리시오. 점쟁이는 와들와들 떨면서 애원하듯 기다려달라 하는데 대감은 꿈쩍함이 없었다. 오냐, 마지막 남길 말이라도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소. 내 방법을 알려드리리라. 칼을 거두어 주시오. 방도부터 말하라. 대감은 여전히 칼을 거두지 않고 노려보며 꾸짖었고 마지못한 점쟁이는 그제서야 힘겹게 말을 하였다. 사실 도련님의 운명은 오늘 밤에 정해지게 되어 있사옵니다. 귀신을 물러가게 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온데 그 방법이라 함은 얼른 말해. 오늘 밤 귀신이 찾아올 때 한 사람이 굳건히 도련님의 근처에서 귀신을 막아주어야 하옵니다. 다만 아무나 그리 할 수는 없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소년, 그 중에서도 용기와 대담함을 지닌 소년이라야 합니다. 말을 마친 점쟁이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린 소년이라. 그것도 용기와 대담함을 지닌 소년이라. 마침 대감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의 막역한 친구이자 신동으로 이름이 자자한 바로 이항복이었다. 그래, 그 아이면 될 것이다. 대감은 지체 없이 이항복을 찾았고 모든 상황을 설명들은 소년 이항복은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감님. 지금 바로 같이 가시지요.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친구 하나는 참으로 잘 두었구나. 정말 고맙다.
태감님도 참 마땅히 제가 나서야지요. 저희 가장 친한 동무인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곧 밤이 찾아왔다. 이 양복은 아픈 친구의 옆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굳건함이 바위와 같은 기계가 있었다. 친구야, 조금만 힘을 내렴. 내 오늘 너를 기필코 지켜내고 말 것이야. 시간은 흘러 밤은 더욱 깊어갔는데 스산한 바람이 한 차례 일기 시작하였다. 요즘 날씨에 이런 바람이 불다니 필시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로군. 바람은 곧 차갑고 음산한 기운으로 변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공간이 일렁이는가 싶더니 귀신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흉측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시뻘건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아귀의 입과 같았으며 눈동자는 불을 뿜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귀신은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병자 옆으로 다가섰는데 그때 이 양복이 귀신의 앞을 재빨리 가로막았다. 귀신은 위협하듯 그르렁거리며 이 양복을 매섭게 노려보는데 이 양복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점 두려움 없이 똑같이 귀신을 노려봐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니 오히려 당황한 쪽은 귀신이다. 넌 대체 뭐하는 놈이냐? 저리 비키지 못할까? 왜 제가 비켜야 하죠? 비키면 제 친구 해칠 거잖아요. 안 비켜요. 어린 녀석이 맹랑하구나.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지키려 하는 저자는 내 전생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저 녀석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피로 맺힌 이 한을 풀게 되었는데 니깟 꼬맹이 하나가 막아선다고 물러날 것 같으냐? 썩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함께 데려가겠다. 귀신의 소름 끼치는 얼굴은 더욱더 무섭게 일그러져 갔고 금방이라도 이 양복을 찢어 발길 듯 흉흉한 기운을 내뿜었다. 하지만 소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처음과 같이 굳건할 뿐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죽은이가 어찌 산 사람을 마음대로 해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양복은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 말이 맞는지 귀신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멈추어 있을 뿐이었다.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이 양복의 친구를 채가려고 서성대었지만 이 양복은 그때마다 귀신의 앞을 가로막으며 친구를 지켰다. 그 사이 시간은 더더욱 흘러갔고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며 동이 트려 하는 것이다. 이 녀석, 감히 이딴 개수작을 누가 가르쳐준 거냐? 알겠군. 그 장님 녀석이 가르쳐준 것이구나. 맞아요. 그 장님 점쟁이분이 이렇게 지키면 당신이 물러날 거랬어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 그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다. 귀신은 바득바득 이를 무섭게 갈더니 곧 처음 나타날 때와 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생사를 넘나들던 대감의 아들은 무사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었다. 오, 아들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친구야, 고생했어. 이렇게 다시 일어나니 보기 좋구나. 아이고, 얘야, 다 네 덕분이구나.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르신. 마땅히 친구로서 도와야지요. 정말로 보기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때 나는 듯이 사람이 달려와 소식을 전하니 대감, 오늘 아침에 그 장님 점쟁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합니다. 쉿, 조용하거라. 지금 내 아이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그런 흉한 소리는 전하지 말도록 해라.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도련님이 일어나셨군요. 감축드립니다, 대감. 고맙네. 참으로 경사스럽도다. 잔치를 크게 열어라. 그렇게 훗날 크게 이름을 떨칠 오성 이양복은 굳건한 의지로 친구를 지켜낼 수 있었다.